RF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팟.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팟 진행의 RFA 진기자 진민재입니다. 네, 오늘 일단 함께 얘기 나눠볼 분들 만나봐야 될 텐데요. 김지수 기자, 김수경 씨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 김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수경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주 화요일 방송은 우리가 계속해서 댓글을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보시고 댓글 남겨주신 거 한번 살펴보고 살짝 짚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네. 분부터 가실래요? 저부터 가죠. 네. 좋습니다. 먼저 맥주 맛 좀 아는 평양인들이 모이는 곳 2편에서 네. 생 W2F님이 목소리 억양이 너무 예뻐요 해주셨어요. 아, 누구? 그러니까 누가요? 저요? 저희 셋 중에 누가요? 저 말입니까? 이 사람 믿어주세요. 아니, 저라고요. 우리 그날 음주 방송 아니었는데 오늘도 어떻게 이 맥주 얘기만 나오면 자꾸 제가 업되시는 거예요, 다들. 네.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빨리. 네. 적군을 사살하라. 이 편에서는요, 0222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네요. 내가 대통령 되면 24시간 안에 로전 끝낸다고 전 세계 공언한 게 100% 뻥이었다는 건 확실히 드러났군요. 최근 여기 미국이 대통령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24시간은 좀 너무 빠른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아마, 뭐. 네, 지금쯤 열심히 일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또 협력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마음이야 정말 당장이라도 저희도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에도 네. 끝났으면 좋겠고 네. 24시간이 뭐예요? 지금 당장 정말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네, 물론 이번에 처음 들어오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산적한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곧 하나하나 뭐가 됐든 해결해 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도 믿습니다. 네, 다음 댓글 바로 또 살펴보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아이케아가 북한에 상륙했다고 했죠. 네네. 이 편에서는 유튜브 C 원유님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네요. 유익하고 흥미로운 방송 스마일. 와,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은 정말 저희가 속물 같지만 정말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YK0806님께서 이케아를 북한에서 아이케아라고 부르냐 이렇게 조금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네네. 미국에서는 아이케아라고 하죠. 그리고 네네. 한국에서는 이케아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케아 한민족이니까 그렇지 똑같이 않을까요? 하지 않을까요? 그 한국 안 따라한다고 아이케아라고. 미국도 싫어하니까. 차라리 미국 따라하는 거면 한국 따라하는 게 낫겠죠. 그런가요? 야, 이케아라고 할지. 참네. 그러게요. 짱통이었죠, 이케아도 맞죠? 싫고 아이케아도 싫으면 내 거야. 내 거야. 내 케야. 내 케야. 이케아 저 케야 내 케야. 뉴스팟. 네, 또 댓글 네.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송 들으시면은 이케아 또 저희가 구분해드린 것도 있으니까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리아 배너님께서 젊음이 풍겨나는 뉴스팟 누구요? 하고 웃어주셨는데 누구요? 저예요? 전가요? 오늘 저겠죠? 여러모로 서로 이거 앞으로 서로 자기라고. 청취자 여러분께서 댓글 남겨주실 때는 누구누구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누군지를 꼭 밝혀주세요. 우리가 저희가 지금 싸움하거든요. 30분째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젊음은 제 걸로. 아니 됐어요, 알았어, 여기까지 제 거예요. 저희끼리 투닥거리니까. 뉴스팟. 저희가 이렇게 또 서로 막 언성을 높이니까 갑자기 띵띵 뉴스팟이 나오잖아요. 얼른 갑시다. 자, 오늘 주제 뭔가요? 바로 갑시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북인권 어디까지 왔나입니다. 네네. 네. 한국통일연구원이 지난달 24일 북한 인권 상황을 분석한 북한 인권 백서 2024를 발간했는데요. 네네. 이 백서는 최근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의 증언과 북한 법령 정보 등을 바탕으로 쓰였어요. 구체적으로는 2019년에서 2024년 사이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32명의 진술을 들은 건데요. 네. 이 중에 남녀 비율을 살펴보면 각각 16명으로 50%씩이고요. 2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2019년 이후에 탈북한 분들이어서 꽤 최근에 북한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좀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김수경 씨랑 비교하면 딱 좋겠네요. 네. 20년 지났네. 세대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구무원입니다. 또 이 중에서 62.5%가 MZ세대에 해당하는 20, 30대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의 목소리를 좀 많이 담아서 저희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모로 비교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의 변화된 9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왜 자꾸 김수경 씨를 왜 이렇게 디스하세요? 많이 행복해 하시네요? 근데 이 백서 가운데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면 네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저는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여쭤봤어요. 유일적 영도 체계? 아니라니까요. 유일적 영도 체계? 이거 어떻게 읽어? 모르겠어요. 네, 다시 가보세요. 당의 유일적 령도 체계, 령도 체계. 영도 체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뭔가요, 김지수 기자? 네, 맞습니다. 북한에서 체제 유지, 김씨 일가의 우상화를 위해 만들어 놓은 원칙인데요.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 10대 원칙은 북한 생활에서 그리 엄격한 잣대가 지금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증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이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실생활에 지금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이런 증언이 있었는데요. 가령 급이 높은 사람들은 이걸 달달 외우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일반 주민들을 붙잡고 갑자기 이렇게 외워보라고 했을 때 처벌을 내리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처벌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럼요. 제일 처벌 받을 것 같은데. 그렇죠. 특히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이 10대 원칙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10대 원칙 기억나세요? 네. 이름 똑바로 부르시오. 당의 유일적 령도 체계.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단어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요? 왜요? 라떼는요. 네, 라떼. 라떼가 봐봐요. 이거 봐봐요. 아유, 좋아하는 거 봐. 라떼는요. 당의 유일 사상 용도 체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의 유일적 용도 체계는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저는 조금 생소해서 네. 이렇게 찾아보니까 옛날에 당의 유일 사상 용도 체계가 이거 유일적 용도 체계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당의 유일 사상 체계라는 것도 옛날에 10대 원칙이라고 했는데 이 말 그대로 원칙이에요. 지켜야 하는 우리 그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10계명 그것처럼 이것도 10대 원칙 10가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을 따라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네. 대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당의 유일 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이것이 1974년도에 나왔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막 세상에 나와서 그냥 삐약삐약 자기 입지를 다지고 후계자 수업을 그때 한참 받고 네네. 그때거든요. 이때 당에 대한 충실성을 얘기한다고 이런 걸 만들었고 네네. 당의 유일 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만들어 내놨습니다. 간단하게 1절만 보게 되면 네. 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네. 이거는 그냥 북한에서 그냥 눈 뜨면 그냥 눈 감을 때까지 그냥 꿈결에도 막 환청으로 들려오는 말이거든요.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로 일색화하자. 일색화하자. 먼저 할 건 이 온 사회 북한이고 그다음엔 한국도 그렇게 해야 돼. 그다음에 온 지구를 주체의 붉은 너울이 이 세상을 덮을 지구를 덮을 김정일이 이런 노래도 만들었었어요. 옛날에. 1절부터 10절까지 그냥 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충성으로 우러러 모셔야 한다. 권위를 절대화해야 된다. 신격화해야 한다. 혁명 사상을 신념으로. 그래서 신격화해야 되고 앞에서 절대적으로 반항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그리고 신으로 모셔야 된다. 신격화예요. 그다음 무조건성. 그 말 그대로 무조건성이에요. 김씨 일가의 10계명이네요. 네. 그래서 충실성의 4대 원칙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해서 다 쭉쭉 그냥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근데 이게 이미 방금 말씀드렸지만 1970년도에 나온 거고 뭐 김일성도 없고 김정일도 가시고 이렇게 지금 김정은이 자기 새로운 체제에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연연하고 학습시킨다 해서 그리고 옛날 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막말로 라떼는 저 때만 해도 뭐 외우라면 할 수 없이 외웠죠. 지금 애들 외우라면 정말 외우라고 시키는 사람도 그냥 시키지 못할 것 같아요. 시키면 욕먹을 것 같아요. 예,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분명 이런 것에 이렇게 변화가 있을 거고요. 네. 또 주민들 입장에서 그동안 배급도 안 주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수십 년을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데 뭘 10대 원칙이고 뭐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이런 낡아 빠진 원칙.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이런 걸 형식적으로 외우게 하기보다는 더 좀 혁신적인 방법으로 체제를 유지하겠다. 뭐 이런 그런 게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예를 들면 10대 영도 체계의 중요성은 흐려져도
반동사상 배격법. 이건 정말 단어 자체가 글자 하나하나가 김정은의 그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아주 강하게 이렇게 나 세게 나갈 거야. 수령을 중성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것보다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외부 문화에 노출된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 엄청 통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게 많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김씨 일가의 우상화와 체제 유지를 위해서만 달려온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데요. 네네. 저희 잘 알다시피 네. 북한 당국에는 교회, 성당, 사찰을 해외 종교인과 관광객 등 방문객을 대상으로만 정치적 목적의 대외 선전용 시설로 활용해 왔어요. 네네네. 이 새로 신축된 종교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출입이나 접근은 엄격하게 통제돼 있고 인근 주민들은 종교시설을 외국인 참관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 며칠 전에 얘기를 나눴었죠. 네. 그렇죠. 거의 그냥 관광지예요. 네. 그래놓고서는 내부에서는 그렇게 해놓고서는 탈북민들한테는 가롯 유달 비유를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또 2019년 탈북한 탈북민은 외국인을 위한 성당은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사실인 거예요. 저희가 방송했던 게. 맞습니다. 또 이번 백서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죠? 이번 백서가 공개되고 나서 정말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라는 내용이 이혼에 있습니다.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잠깐만요. 이혼을 하면 처벌을 일단 받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싶은데 이번 증언에 참여한 한 남성 탈북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북한에서 이혼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 2020년부터는 이혼 시 6개월간 노동 단련대에 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다른 50대 여성 탈북민도 2023년 10월 이후부터는 이혼하면 교화 1년형에 처한다. 2023년 8월에 그러니까 한 2달 전쯤에 인민반에서 이혼 처벌이 강화되니까 이제 이혼하려는 사람들은 서둘러 해라 이렇게 지도까지 했다고 서둘러 합니다. 해라. 네, 심지어 100명이 이혼을 원한다면 1명 정도 이혼을 시켜준다. 100분의 1 확률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이렇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다. 포기하고 이런 증언들도 나왔습니다. 결혼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북한 젊은이들은 동거율이 굉장히 많대요. 결혼을 한 하지 번 않고. 결혼하면 이혼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한번 살아보고 그렇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알아본다고 하는데 또 북한 당국에서는 이 동거하는 거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혼전 동거에 대해서 그것도 처벌하잖아요. 네. 맞아요.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쩌란 말이냐. 뉴스팟 아니 근데 예, 어쨌든 이혼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고 이혼을 할 수도 없고 또 그게 있어요. 단간부를 하거나 네. 일정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혼을 함부로 못 해요. 옷을 벗어야 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북한에서는 가정을 이 사회의 제일 기초 세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단 작은 세포라고 얘기하는데 가정 하나를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잘 이끌어 나가지 못하면서 너가 어떻게 간부를 할 수 있겠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럼 너는 자격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옷 벗어야 돼요. 그렇다면 북한에서 네. 불륜을 저지르면요? 야, 제가 정말 사회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만약 간부 같은 사람들이 불륜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 신서 들어간대요. 네, 그래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불륜 안 하고 한다 하게 되면 시골 상간오지로 정확하게 하겠죠. 예, 어쨌든 옷을 벗어야 되니까. 이혼도 안 되지만 불륜설 같은 거 나게 되면 특히 당간부 같은 경우는 아마 안 된다고. 네, 어쨌든 이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륜까지 또 흘러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최근에 이렇게 처벌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법으로 묶어서. 네. 그렇다면은 좀 실제로 처벌을 당했다 하는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네. 처벌 당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법적 절차가 복잡해서 이혼 성사가 사실은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뇌물을 주면 조금 더 절차가 빨리 진행된다 이런 증언들이 다수 있었다고 백서는 전했고요. 앞서 북한 곳곳의 소식통이 저희 자유아시아 방송에 같은 맥락의 말을 전했어요. 지난해 12월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12명이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 직후 이들 모두 군 노동 단련대에 이송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와. 특히 전년도만 해도 부부가 이혼을 하면 이혼을 먼저 신청한 사람만 노동 단련대에 보냈대요. 네네. 근데 근래부터는 이혼한 부부 모두 노동 단련대에 보낸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뭔가 한마디라도 좀 거들 수 있는 게 이 백서 당연히 저도 읽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내용들에 보니까 이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이 또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우리 김수경 라떼랑 지금 우리 MZ 지금 프레젠트 선물이랑 네 다르다고 바뀌었는지 변화를 좀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우리 수경 씨가 또 변화된 내용도 인지할 겸 몇 가지. 라떼는이랑 말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네.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여자는 평등하다는 생각이 많고 또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잘해준다고 합니다. 오. 야, 이거 혁명적이네요. 이거. 시어머니가 며느리 네. 눈치를 본다. 아유, 그래 잘해야죠. 서로 잘해야죠. 그럼요. 예, 남자는 하늘이다. 여자는 조신해야 한다. 는 인식은 없습니다. 이것도 변하네요. 네, 좋네요. 다만 남전여비 사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년 뒤에 변합니다. 아, 그렇죠. 지금도 근데, 변했을 겁니다. 지금도 변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남녀 평등권은 있지만 북한 여성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남전여비 사상이 남아 있지만 또 50% 정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네. 여성들이 돈을 벌면서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가 상승합니다. 네. 그랬군요. 그리고 식당 지배인, 호텔 지배인, 이건 거의 서비스 업종이네요. 이렇게 봉사하는 이런 업종은 거의 여성이고요. 네. 하지만 당위원장이 여성인 경우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위원장이 실세거든요. 행정 일꾼보다 사실 호텔이 됐든 식당이 됐든 끌어나가는 건 지배인이라고 해서 행정 수장이거든요. 지배인은. 근데 실제 일을 할 때는 지배인이 다 관리를 하고 지휘를 하겠지만 실제 힘은 당위원장이 있습니다. 당이 어머니 당이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 지배인이 꼼짝 못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래도 뭐 당위원장이 아직 여성인 경우는 없다고는 하지만 그 북한의 대표적인 투톱 여성 있잖아요. 김여정, 최선희. 네. 어쨌든 여성이 지금 그렇게 큰 실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뭐 북한 주민 여성분들도 모를 일이죠. 사실 언제 또 지금보다 훨씬 더 지위가 높아져서 네. 더 나은 길로 더 넓은 길로 나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뭐 공통적으로 듣기에는 남존여비 사상은 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여성 지위 신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희망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뜬금없지만 여기는 여인천하인데요. 그렇군요. 저희 이 자리는 남자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긴 여인천하. 저기 여인 왕국. 김수경 씨. 네. 이틀 뒤에 조진우 기자 만납니다. 오. 저 이제 바뀌나요? 아니 저 그땐 조신할 거예요. 왜 저랑 있을 때는 달라야지. 여자가 말이야. 뉴스팟 네, 그리고 또 한국통일연구원에서 나오는 이 백서는 매년 발간되니까요. 앞으로 북한 내부 상황이 어떻게 좀 변하는지 저희가 같이 지켜보자. 너무 기대돼요, 사실. 네, 사실 제가 그 여성인권 관련 이거라고 해서 제가 노래도 준비를 했는데 네네. 여성은 꽃이라네 나라의 꽃이라네 여기까지. 민재도 꽃이라네. 수경이는 꽃이라네 안 맞네. 맞나요, 이게? 근데 북에는 그 어머니의 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의 날 없는 거 아세요? 네, 그렇더라고요. 왜 아버지의 날이 없을까요? 아버지는 수령 하나니까? 너무 써야겠네.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 원수님 라떼는 노래거든요. 예, 김일성이 후에 대원수가 되고 지금은 김정은이 원수잖아요. 네. 제가 어릴 때는 김일성이 원수라고 부르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날이 따로 없고 거기는 태양절 그리고 태양절. 광명성절이 있죠. 아버지의 네. 날은 없고 어머니의 날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는 혁명의 수레바퀴를 함께 힘껏 밀고 나가는 아주 혁명적인 우리의 그 핵심 부대의 그 반쪽이다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절대 없습니다. 갑자기? 네, 영원한 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좀 아직까지는 여전히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하물며 북한도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그래도 분명 있어 보여서 조금은 희망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뭐 이혼하면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는 부분은 안타깝긴 하지만 분명 북한도 유일한 영도, 뭐 수령님
아니라 북한 주민 한 분 한 분의 인권이 지켜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는 희망이 사실 저는 보였어요. 이 오늘 방송을 하면서 네. 절망보다는. 네. 통일연구원에서 나오는 백서. 네, 내년에는 조금 더 희망된 이야기를 좀 더 보면서 개선되리라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은 희망 가득한 얼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팟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RFA 뉴스쇼 뉴스팟